네, 안녕하세요. BPD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피디님, 올해 가장 기대되는 차가 어떤 차인가요? 저는 국산차에서는 EV9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쵸. 저는 쌍용 전기차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아예 처음 나오는 전기차가 저는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길 가다가도 전기차를 보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무려 40만 대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벌써 40만 대예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떠오르는 새로운 자동차 시장이고, 스타트업처럼 새롭게 전기차에 발을 들인 회사들도 정말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전기차 시장만큼 변화가 빠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i7 아니면 허머 EV를 처음 봤을 때 진짜 이게 양산차라고? 막 이렇게 놀랐던 것 같아요. 솔님이 말한 자동차들처럼 나왔다 하면 혁신이란 단어가 무조건 붙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배터리 충전 시간, 아니면 아예 대형 전기 SUV가 나옴으로써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자동차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3 서울 모빌리티 쇼가 3월 30일 금요일부터 4월 9일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고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아니면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 이번에 가시면 후회는 절대 없을 겁니다. 맞아요. 현대, 기아차, 제네시스, 포르쉐, 벤츠, BMW 이런 글로벌 제조사들은 기본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쌍용차가 어마어마한 신차를 깜짝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 어떤 차가 나오는지,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지 저희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ttention please.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모빌리티 쇼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모토쇼랑 모빌리티 쇼를 혼용해서 쓰던 2년 전과 다르게 이제는 아예 모빌리티 쇼로 정착했다는 점, 이렇게 이름이 완전히 바뀌면서 모토쇼 때처럼 자동차만 부각되는 행사가 아니라 탈 것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특징점입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카테고리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한 제품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탈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죠. 이름이 바뀌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주체로 발전했죠. 그만큼 볼 게 많은 행사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올해 일산에서 개최되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가 정말 기대되는 이유가 21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일정이 2번이나 변경이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됐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분위기들이 좀 풀리면서 주요 대학교 졸업 행사가 대규모로 치러진 것처럼 서울 모빌리티 쇼도 코로나 이전처럼 큰 규모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 서울 모빌리티 쇼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익숙한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진화, 전기차, 수소차, 철도, 선박, 우주 항공까지. 한마디로 탈 것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저도 갈래요. PPD 아니, 피디님, 너무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기대할 만한 정보를 드려야죠. 바로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어떤 차를 전시할 것인지. 아무래도 자동차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기대되는 신차가 5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차가 5대가 된다고요? 아, 그럼요. 일단 규모 있는 회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현대, 기아차 출발? 일단 현대기아차는 월드 프리미어 모델,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코나 일렉트릭이 있죠? 이미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고, 코나는 그 존재만으로도 올라운드 플레이어잖아요. 일반 내연기관 모델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리고 이미 이전 세대의 고성능 모델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현대차 내부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차량이죠. 맞아요, 피디님. 저희가 본 코나가 사실은 전기차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소리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나 일렉트릭의 디자인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테슬라를 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험을 살려서 전기차로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아에서는 드디어 EV9, 저희가 작년에는 컨셉카만 봤었잖아요. 드디어 양산차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대형 SUV가 전기차로 나온 건 처음이잖아요.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 같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보다도 이 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아 하면 뭡니까? 디자인 아니겠어요? EV9이 출시되면서 대형 전기 SUV 시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차가 성공을 하면 가능성이 충분한 시장, 뛰어들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도 망설임 없이 대형 전기 SUV를 출시할 거로 보여요. 저는 소비자로서 이렇게 많은 신차가 나올수록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비쌀 것 같아요. 보조금 100%도 못 받고. EV9의 가격이 대형 전기 SUV의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란 말이죠. 예상 가격은 7,300만 원부터 9,200만 원 선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9,200이요? 조금 비싸긴 하다. 근데 저 같으면 가장 싼 트림을 선택해서 보조금을 좀 많이 받고 그럼 한 6천만 원 중반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디님, 저는 전 세계적으로 대형 전기 SUV 시장을 기아가 선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뿌듯하네요. 근데 잠깐 여기서 아이오닉 7은 이번에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아쉽네. 근데 현대 기아 자동차만큼 기대되는 게 바로 쌍용차입니다. 바로 KG 모빌리티로 행사에 내놓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쌍용차 신차는 어떻게 돼요? 신차를 3종이나 공개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3대나 공개된다고요? 어떤 차종인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략 차종을 3종 내놓는다는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오, 저는 첫 번째 알 것 같아요. 뭐요? 바로 토레스 전기차.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토레스 전기차 그리고 KR10 마지막으로 카니발을 잡을 미니밴이 나온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니밴이 아니라면 토레스 픽업 트럭이 될 수도 있고요. 토레스 전기차는 코란도 이모션 이후로 진짜 제대로 된 전기차를 쌍용차 최초로 내놓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KR10은 쌍용차가 토레스 이후로 확실하게 신차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차종이기도 하면서 코란도의 부활을 알리는 차이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신차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 KR10은 판매량보다도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만드는 차로 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토레스는 도시명 SUV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사랑받는 차죠. KR10은 남자다운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마디로 코란도처럼 매니아층을 만들기 위한 차로 보입니다. 앞으로 쌍용차는 이런 차를 만들 회사가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어야 하잖아요. 회사 이미지라는 게 앞으로 나올 신차뿐만 아니라 회사의 미래와 비전을 결정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토레스가 이미 디자인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물로 본 KR10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차종은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미니밴 아니면 토레스 픽업 트럭 둘 중 하나라고 예상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밴에 조금 마음이 기우는데 아마 미니밴이 공개되면은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EV9이 비어있는 시장에 출시된 신차라고 말한 것처럼 쌍용차의 미니밴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상 독점 시장에 카니발의 대안이 될 만한 선택지가 등장하는 거라 기대가 안 될 수 없습니다. 피디님, 제 개인적으로는 티볼리가 쌍용의 부흥을 이끌었잖아요. 네. 근데 이 차가 그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코란도 투리스모의 실수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쌍용차를 단숨에 성공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필수로 장착하고 디젤뿐만 아니라 가솔린,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 여기에 사륜구동까지 옵션을 갖출 수 있다면 카니발의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쌍용 미니밴 힘내라! 이번에는 현대 기아차만큼 쌍용차도 엄청나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모토쇼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전환됐고 전동화가 중심이 되면서 자동차 브랜드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건 이제 자동차 시장 동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신차를 가장 빨리 실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PPD 앙!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빠들은 아이들과 함께 차 구경도 하고, 또 자동차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기술과 신차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023 서울 모빌리티 쇼는 한 번쯤 방문하기에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현장을 찾아가서 아주 빠르고 재밌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행사가 끝나는 4월 9일까지 서울 모빌리티 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리뷰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3월 30날 프레스데이랑 31일 날 출동할 예정이니까요. 저희랑 꼭 만나서 인사하고요. 사진도 찍고. 네, 지금까지 비피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